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0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짝이라는 의미의 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는 페어이라는 의미보다는 배우자, 즉 여자로 볼 때는 남편, 남자로 볼 때는 부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짝이라는 의미는 파트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부의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배우자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상대방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배필이라고 하면 태어나기를 짝으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할당을 하다 라는 뜻이고 배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떤 일에 배치하는 것도 할당하는 것도 배치하다 라는 말을 쓰지만 또한 물건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맞게 늘어놓는 것도 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그 무기를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그 종심이 깊은 무기, 여기서 종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체계가 존재하는 위치에서부터 적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종심이 깊은 무기를 설치하는 것도 배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 물론 여기서 물건이라 하면 가축이라든지 이런 동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배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감안하거나 고려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분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배하다 안에는 가끔 이 배정하다 라는 뜻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몫을 누군가한테 할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구배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그 주방은 바닥을 예를 들자면 그 10% 범위 내에서 기울게 해서 물이 배수로로 잘 빠지게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죠. 해서 짝이라는 의미의 이 배자, 특히 배우자라는 의미의 배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독신이라는 의미의 독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자가 되겠는데요. 형상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또 다른 말로 장이라는 어떤 문서라는 의미의 장자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라는 의미의 상자와 어떤 대장, 그 문서라는 의미의 장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처해진 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라는 말 안에는 상황이라는 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태는 주로 그 겉보기에 어떤 모양새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도 상태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환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상절리 할 때 이 상은 모양이란 뜻이죠. 해서 주가 기둥주자를 쓰기 때문에 기둥 모양으로 깎아지른 듯한 지형을 얘기합니다.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협곡 중에 일부의 주상절리는 즉 급격한 그 집안의 유흥기나 침강을 하면서 그 굳어진 것들이 이 돌처럼 돼가지고 그 돌이 특히 육각형이라든지 이런 기둥 모양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지형이죠. 우리나라에서 주상절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원 지역하고 특히 이제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 남아 있죠. 액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상이라고 할 때 이 상자의 액상이라고 할 때 이 상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액체 모양 새라는 뜻이고요. 황색 포도상 할 때 포도상의 이 상자 역시 주상, 액상, 포도상 할 때 이 상자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 모양새를 띄었다 라는 뜻이죠. 황색은 노란색, 이제 꼭 노란색은 아니고 이제 오렌지색 스타일이죠. 노란색 모양의 포도송이 같은 공 모양의 균,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김밥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거를 이제 잘못 다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식중독 균입니다. 강력한 균이죠. 이게 포자를 형성했을 때는 끓는 물에서 죽지 않습니다. 답장이라고 하면 편지 또는 이메일 같은 것의 질의 사항을 대답해주는 것 또는 편지에 대한 답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위에 임용한 것을 나타내는 증서를 얘기하고,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칭찬할 만한 일에 대한 기관장의 증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상황이라는 의미의 상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정태적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다 이제 그 움직이는 형태의 능력, 기능이라는 의미의 능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한자는 여자가 되겠는데요.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나라는 의미의 여자를 살펴보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어에서 특히 이제 그 1919년에 그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 등은 이런 말을 할 때 그 오가 아나 이 여에 해당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걸 오 등은을 아 등 또는 여 등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그 여자에 대한 그 상대 개념으로는 너라는 의미의 똑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자를 모를 경우에는 이게 나고 이게 너인데 똑같은 여자로 발음이 되니까 구분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여자가 쓰이질 않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선에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한글의 파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